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리니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제 시장이 과매도로 들어갔고, 이 과매도가 해소되는 어떤 시기로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코스닥 시장의 핵심 구성 요소가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반도체는 지금 8월 달에 제가 20일치 수출 데이터 말씀드리면서 원재료 수입 데이터, HBM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수입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게다가 상대 강도도 이미 탈락이 됐다. 이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지금도 이제 계속 반도체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약간 이 벤치마크를 맞추기 위해서 시장의 수급이 약간의 어떤 2차전지를 들썩거리게 했지만, 그리고 나서 탄산리튬 가격은 더 떨어졌고, 이제 우리가 10월달 들어가게 되면 당장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2차전지 애널리스트들도 탐방을 갔다 하고 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예상하는 실적보다 더 잘 나올 거다, 못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외부 데이터들,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2차전지의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가장 반도체와 2차전지를 제외하고 시장에서 선호하는 섹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건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수급 강도를 보게 되면 이 바이오들이 꽤 괜찮은 위치들에 있어요. 이 보톡스 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통과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P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또 요즘 좋아하고 있는 종근당이나 녹십자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다 간단하게 모멘텀을 볼 겁니다. 우선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를 했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됐고, ST팜 잠깐 세론 나오기도 했는데, 좀 전에 이제 보셨듯이 저는 이제 수급이 과매도라서 세론에 동참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원이 통과하고 나서 챗GPT한테 물어봐서 상원이 통과되는데, 중요한 법안의 경우에는 한 3에서 4주 정도 걸리고, 제 생각에는 한 달 이상 걸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는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선 이 가장 수혜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수주가 더 들어올 거다. 게다가 이제 공장도 18만 리터 추가해가지고 최대 이제 이게 추가되면 이제 78만 리터가 된다라고 하고 내년 4월에 가동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내년 4월에 가동을 하니까 그 전에 올해 말까지 수주 계약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계약 모멘텀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시 가장 수혜인 것 같다. 게다가 이제 해리스랑 트럼프가 뭐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도 이 약가 인하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쩌면 수혜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 ST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ST팜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볼 때 이메테스탈트 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이 P3 단계에 해당하는, 그리고 어프로브드 되어 있는 것들이 상업화 시기가 이제 적혀 있어요. 이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API 원재료 매출이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챗GPT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죠. 2kg당 얼마의 매출이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연간 소요 예상되는 이 킬로그램 수가 있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추정했을까 역산으로 해보면 또, 야, 이거 시장 규모 얼마나 보냐. 그럼 전체 매출에서 API가 한 10%에서 얘네 같은 경우는 맥스 한 30%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보수적으로 10% 정도 보고 예상되는 매출 규모들이 얼마냐,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을 때 뭐 1조에서 1조 2천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새로운 약들이 또 승인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상업화 시기 전에 임상 3상 통과, 그리고 약에 대한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시장에서 계속 같이 한 번 더 모멘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2026년도니까 야, 이거 매출 나오려면 한참 멀었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2025년도에도 여러 가지 약들의 어떤 임상 승인 이벤트들이 있다. 이메테스탈트도 하나 이제 승인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듯이 또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녹십자가 시세가 좋았었는데 내일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뉴스에 알리글로가 혈액 제재가 이제 미국으로 진출되면서 7월 달부터 이제 부각이 됐는데 FDA 승인되고 나서 연초에 연말 연초에 이제 FDA 승인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혈액 제재가 본격적으로 7월부터 선적이 됐다라고 하면서 실제 HS 코드를 통해서 수출 데이터가 잡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더 빨리 매출이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번에 그 미국 내 3대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를 포함한 6곳의 PBM과 의약품 구매 대행사의 계약 체계를 완료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매출이 그리고 수출이 잘 올라올 수 있는 영업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근당도 지금 보고 있는데, 종근당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노바티스한테 이제 CKD510을 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야, 이거 노바티스가 이거 가져갔는데 이거를 개발을 어떻게 적응적으로 어떻게 개발할까, 이런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시장에서는, 여기 이제 뉴스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노바티스에 기술 소출한 사르코마리 투수병 치료제 개발 계획이 연내 공개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이미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게, 노바티스가 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R&D 데이를 해요. R&D 데이가 이제 올해 12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12월 초에 있을 노바티스 R&D 데이를 그때 이제 이 종근당에 관련된 중요한 어떤 방향이 나오지 않겠냐, 이 CKD 510과 관련된 방향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도 모멘텀이 살아있다. 아직 죽지 않은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이제 기대감을 채워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 쪽에서 저는 이제 휴젤이나 그 다음에 뭐 파마리서치나 다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뭐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사환제약인가 거기서 이제 더 이제 열심히 팔아준다. 중국향 레티버 수출도 올해 이제 회복하지 않겠냐. 현지 유통사인 사환제약이 영업을 확대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보면 되냐면, 이제 수출 데이터를 좀 보면 돼요. 이제 8월부터 9월부터 이렇게 9월부터 이제 수출 데이터가 보톡스 쪽에 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겠죠,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미국에도, 미국 시장의 하반기에 그 레티보를 공식 출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휴젤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이제 올해 초에 이제 FDA 승인이 있었고, 결국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 출시하고 매출 본격화하는 거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파마리서치는 그 리쥬란이 이제 핵심인데, 결국 이제 이게 원래 이게 내수인데 글로벌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은 다른 이제 휴젤이나 뭐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갭 차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구글 트렌드에서는 신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결국 이제 파마리서치를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수출도 가능하지 않겠냐. 최근에 이제 CVC라고 해가지고 걔네가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한다라고 공시까지 했으니까, 그게 돈이 들어오면은 내년부터는 2025년부터는 결국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해서 좀 더 가시성 있게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드는 회사이죠. 거기에 지금 이제 구글 트렌드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회사의 어떤 그 재평가라고 해야 되나,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이 구글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리쥬란 구글 트렌드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신기하게도 여기 이제 국내에서는 신규 환자 유입에 따른 꾸준한 수요 증가가 있는데, 이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새로운 주입 방식이 있나봐요. 그래서 리쥬란 무통이라고 치면 이 다양한 이제 무통 주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아프다는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엄청 아파 보이는데 어쨌든 안 아프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저는 이제 뭐 메디톡스도 선호하고 있어요. 메디톡스도 수급이 과매도인데다가 판관비가 이제 2분기에 떨어지는 거 시장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했고,
3분기부터는 이제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 또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QOQ로 실적 나오는 것들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톡스 기업들은 2025년도 실적 가시성이 좋거나 2분기 대비 3분기 뭔가 더 좋아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특히 뭐 파마리서치는 구글 트렌드가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휴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데이터가 올라올 수 있다는, 올라올 수 있거나, 그러니까 4분기나 이럴 때 수출 데이터가 올라올 수 있다는 어떤 모멘텀들이 있고, 메디톡스는 이제 판관비가 정상화되고 이제 수출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보톡스 3사가 다 지금 현재 어떤 개별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다 겹쳐가지고 이 시세라는 게 다 같이 올라가야 좋은 건데 확실히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통과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녹십자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작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한 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근당.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꽤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가 지금 반등의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여기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찝쩍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들 체크를 해가지고 빈집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하면서 계속 이제 갈아 끼우는 전략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외국인과 기관 금액 기준으로 이제 산 것들을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바이오가 있어요. 반도체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 이제 바이오와 밸류업이랑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자꾸 이제 체크를 하면서 플레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 합산 수급의 오실레이터가 좀 빈집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공략하면은 오히려 이제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일 때 반도체보다는 지금 현재는 바이오가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